거익하면 IY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4시 거익하면 IYS가 14회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인엽입니다. 거익하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 깃발을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IT 도미니카에 이어 세 번째 나라로 소개할 쿠바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Cuba es auténtica. Reciban en mi mar, comprenderás la paz de mi sonrisa y entenderás por qué mi cultura está tan viva, mis hazañas deportivas, mi salud, mi educación, y entenderás por qué, además de marinero, te recibe un pueblo entero, con Fidel y con el Che. 먼저 쿠바 지도와 국장을 한번 보시죠. 누에가 거꾸로 누워있는 그러한 형상 같습니다. 국기의 청색 세 선은 세계 지역을, 적색은 독립을 위한 선조들의 투쟁, 백색 별은 애국심과 순수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국장의 방패에는 바다에 떠오르는 태양을, 또 방패가 오크나무와 월계수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입니다. 승리를 상징하죠. 크기는 우리 남한보다 약간 커서 약 11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구는 1100만 명입니다. 쿠바 공화국은 카리브 제도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가장 큰 섬과 인근에 있는 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쪽에는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고 북쪽에는 바하마와 미국 플로리다주가 있습니다. 수도는 아바나이죠. 카리브해의 진주라고 부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성립한 사회주의 정권을 빗대어서 카리브해에 떠오르는 붉은 섬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체게바라가 참여한 쿠바 혁명으로 피델 카스트로가 1959년 집권한 이래 현재까지 미국의 경제 봉쇄로 어려움이 심각하나 자립체제로 버티면서 미국하고 대립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4년 12월에 국교 정상화 선언을 했습니다. 6.25 때는 우리에게 경제 원조를 제공하기도 했던 우방국이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1492년 콜럼버스가 올 때까지는 원주민인 타이노족이 정말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아들, 딸 낳고 키우며 평화롭게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콜럼버스가 그 땅에 갑자기 온 이후 스페인 식민지로 전락하고 수십만 명에 이르던 타이노족은 스페인의 학정과 역병으로 50년 만에 3,0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러자 사탕수수밭에 필요한 노동력 인력이 부족하자 스페인은 아프리카에서 100만 명 이상의 흑인들을 쿠바로 사들였습니다. 소위 노예무역으로 우리 인류의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1804년 아이티 독립을 계기로 카리브해 제도들이 1850년대까지 스페인으로부터 다 독립했지만 제일 큰 섬인 쿠바만 독립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이권이 제일 큰 쿠바였기 때문에 스페인이 군대를 많이 파견해서 통치를 집중하면서 그 독립운동을 철저히 저지했기 때문이죠. 결코 쿠바인들의 독립의지가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편 남북전쟁 종료 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그래서 해외시장이 필요했던 미국이 일방적으로 스페인과 전쟁을 일으키고 1898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스페인으로부터 카리브해에서는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를, 태평양에서는 괌과 필리핀의 관할권을 스페인으로부터 뺏어와가지고 이들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었죠. 그러나 쿠바의 독립의지가 워낙 강하고 투쟁이 심화해서 미국은 쿠바를 4년 후에 1902년에 독립을 시켰습니다. 다만 파나마로 가는 길목인 기억나시죠? 간타나모만은 쿠바와 영구 임대 계약을 맺고 미군 기지로 만들었죠. 그러나 1959년 쿠바가 공산화되자 쿠바가 반환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영구 계약임을 내세워가지고 지금도 미 해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간타나모를. 제국 시절 힘에 의하여 불평등 조약을 미국이 체결하고 지금도 관타나모 반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타나모를 쿠바에 반환하는 것이 양육강식의 제국주의의 그 나쁜 역사를 끝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쿠바는 1902년 독립 이후 친미 정권이 장악하였으나 부패하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죠.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반미운동으로 국민의 영웅으로 떠오른 27살의 카스트로가 주둥이 돼가지고 1953년 7월 병역을 습격했습니다. 그러나 카스트로의 그 병역 습격은 실패하고 카스트로는 체포되고 1955년에 멕시코로 추방당했습니다. 카스트로는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의사 체 게바라를 운명적으로 만나 쿠바 공산혁명을 둘이 계획하였죠. 그리고 1956년 12월에 카스트로 형제와 체 게바라가 78명의 대원을 이끌고 쿠바 동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렸던 바티스타 정부군에게 쫓겨서 겨우 22명만이 살아남아가지고 산속으로 피신했죠. 그리고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22명이었지만은 국민의 신뢰를 얻은 카스트로는 바티스타 정권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1년 반 만에 무너뜨렸죠. 1959년 22명이 1959년 1월에 쿠바를 공산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심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하고 강력한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으며 미국의 강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때 완화되기 시작했죠. 건강 악화로 피델 카스트로가 동생 라울 카스트로에게 2008년 국가 원수직을 이양하고 피델 카스트로는 2016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죠. 쿠바는 유엔 창설국으로 한국 전쟁 때 우리에게 300만 달러 경제적 지원을 한 우방이었습니다. 그때 300만 달러는 지금 따지면 한 3억 달러 정도 들 거예요. 1959년 쿠바가 공산화됨에 따라
우리와는 단교하고 대표적인 북한의 맹방이 되었죠. 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북한과 더불어 선수단을 우리 서울에 파견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1991년 이후 우리나라와 경제적 교류를 강화되고 2005년에는 쿠트라가 사무소를 개설하였죠. 그리고 쿠바의 최대 국책사업인 에너지 혁명 정책에 따라서 2005년도, 2006년도 2년 동안에 현대중공업이 총 464대의 디젤 발전기, 시가 그 당시 7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수출하였죠. 현재도 쿠바의 전력사업의 중추는 현대중공업이 수출한 그 발전기입니다. 20세기 전반기에 성공한 미국인들이 겨울에 여행하고 싶은 곳이 단연 따뜻하고 풍광 좋은 남쪽 나라 쿠바였습니다. 당시 쿠바는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 국가였죠. 방랑가로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 선생님도 쿠바에 오랫동안 머물며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쿠바에서 쓴 대표적 작품으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해는 다시 떠오른다. 노인과 바다. 그 작품이며 노인과 바다로 인해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아마 제가 쿠바를 꼭 가고 싶은 그 이유도 중학교 시절 읽었던 그 두 작품 그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나 1959년 쿠바가 공산화된 이후 동서진영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여 세계 평화를 노래했던 88 서울올림픽 때도 쿠바는 북한과 함께 참가하지 않은 나라였고 1997년 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쿠바는 참가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와는 국가관계도 없고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죠. 저도 가고 싶었으나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IT에서 근무하던 시절 휴가를 이용해서 2011년 아내와 함께 쿠바를 여행하게 됐습니다. 포르토프랭스에서 포르토프랭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쿠바 서쪽 끝에 있는 제2의 도시 산티아고에 도착하여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하바나에 도착하였죠. 그때 하늘에서 내려다본 쿠바의 섬은 푸른 카리브해에 떠있는 평화로운 섬이었습니다. 하기야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은 전쟁터라도 조용하고 평온하게 보이죠. 여하튼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요. 제일 눈에 띄는 것이 그 고풍스러운 자동차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승용차. 1940년대, 50년대 미국에 달리던 미국산 차들이었는데요. 길쭉하고 그 클래식한 승용차들은 영화에서도 보는 그런 차들이었어요. 1959년 쿠바가 공산화된 이후 미국의 경제 제재를 50년 넘게 받던 시절이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차는 수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현상입니다. 그나저나 60년이 넘는 차들을 잘 운영하는 쿠바인들의 기술이 놀라웠습니다. 공산주 구하라지만 호텔 종업원들이나 길거리에서 만난 쿠바 사람들은 억눌린 기색이 전혀 없고 자유롭고 친절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는 사뭇 달랐어요. 그러니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그런 음악이 나오고 그런 영화가 나오겠죠. 여러분도 혹시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한 20년이나 보셨죠? 아르마스 혁명광장, 하바나 대성당, 엘모로 요새,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 코발트색 카리브의 물빛, 시가를 물고 해밍웨이가 거녔던 그런 골목길, 또 신의 길을 걷다가 정말 우연히 마주친 이 옷에 김페드로 눈망울까지. 제가 쿠바를 다녀온 지 벌써 9년이 되었지만은 제 눈에 생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10km 정도 되는 방파제와 접하고 있는 하바나의 말레콘 비치는 다시 한번 거누고 싶은 해변입니다. 노변의 옛 건물, 그리고 마주치는 친절한 사람들, 또 붓게 물드는 시원한 바닷바람, 환상적인 말레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악사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악사들의 연주를 들으며 랩을 추는 청춘 남녀들을 보며 하바나 골목길을 걸으며 노을진 말레콘 해변을 아내와 함께 산책하며 공산 체제인 쿠바에서 역설적이게도 진한 자유와 평화와 고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그 경제 제재로 궁핍한 형세의 일반 시민들의 모습이나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달리는 차를 보면서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외교관계가 습되고 코이카가 쿠바 사무소를 개설해서 이 나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날에 오기를 저는 소망했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저는 그때 자원봉사자로 다시 한번 쿠바에 와서 쿠바를 위해서 저의 조그마한 노력을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했습니다. 그때 말레콘 해변을 산책하고 돌아와 호텔방에서 쓴 저의 졸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찌가와 사탕수수 나라 쿠바요. 코발트빛 카리브해의 진주 우리 모두 가보고 싶어 하네. 무역선 분주한 멕시코만의 열쇠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이어주네. 타이노족 평화로이 논일던 사나 콜럼버스 무참히 쓸어버리고 검은 노예 100만 사들였다네. 사탕수수 담배농장 아프리카 피와 땀 눈물 고였다. 선여로 피로 얻은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 참나무보다 실한 힘을 가져라. 영광의 올개수간 머리에 써라. 씨가 연기 내뿜는다 해밍웨이여. 노인은 바다에서 부얼 건졌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에 모인 노인네. 아련한 연주소리 황혼이 진다. 관타나모 우리 땅 이제는 돌려다오. 밝아온 새천년 지구촌 다 형제다. 해는 다시 떠오른다. 푸른 바다 저 위로. 대왕야자 굳건히 뿌리내라. 풍요로운 저 대지에. 우리들은 부른다. 우리의 노래 우리의 노래 바야모 노래 사랑의 노래. 시청자 여러분, 카리브해의 진주. 이제는 조금은 더 가까워진 쿠바를 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네 번째 나라로 운하의 나라면 기억나시죠? 파나마로 떠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목요일 4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